옛날 옛적에 어느 한산골에는 가난한 할아버지 돌쇠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돌쇠는 오래전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도 없었기에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너무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외롭구나, 외로워. 이렇게 늙어가야만 하나. 이 할아버지는 하루하루 몹시 외로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눈앞에 웬 도깨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도깨비 아니야. 말로만 듣던 도깨비가 나타나다니. 이를 어쩐다. 할아버지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할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보아하니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것 같던데 나도 외로운 도깨비야. 어디 우리 외로운 것들끼리 친구나 하자고. 그러자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야, 이놈의 자스가 딱 봐도 젊어 보이는데 어디 어른한테 친구를 하자고 그러느냐? 아무리 도깨비라도 예의는 있어야지. 그러니 도깨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 몇 살이나 먹었는데? 너라고 이놈이 아주 예의가 없구나. 니들 도깨비들은 위아래도 없느냐? 내가 올해 60하고도 5이다. 이놈아, 벌써 환갑이 지난 지가 한참이다. 그러니 도깨비가 피식 웃었습니다. 65살? 이 녀석아, 내가 너 나이에는 감히 2발로도 못 다녔어. 내 발로 기어 다녔지. 어디 갓난쟁이가 감히 뭐 위아래를 따져. 내가 올해 500살이 넘었지. 500살 넘은 이후 나이 먹는 것도 세지도 않았어. 너무 귀찮아서. 도깨비의 말에 할아버지는 몹시 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어르신 도깨비는 안 늙나 보네요. 그냥 청년으로 보이는데요. 도깨비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나이를 먹지 않아. 어르신 하니까 내가 너무 불편하다.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라. 예, 형님.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 아우야, 오늘부터 내가 이 집에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우리 외로운 사내끼기 잘 지내보자고. 예, 형님. 앞으로 도깨비 형님이라 부르고 모시겠습니다. 매일 와주신다면야 저야 좋지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집에 매일 도깨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늘 적적하고 심심했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말벗도 생기고 도깨비 형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해주니 생각보다 도깨비가 찾아오는 것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외로운 전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도깨비와 친구가 되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매일 밤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도깨비가 돌아가면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우물에 물을 길어 갔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랜만에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고 자신도 매일 밤 보던 도깨비의 얼굴과 비슷하게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귀신과 자꾸만 정을 통하면 기력이 쇠하고 죽게 된다더니 나도 도깨비와 자꾸만 시간을 보내서 점점 도깨비처럼 변하는 것인가?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이러다 정말 죽고 말겠어. 이제 도깨비를 내쫓고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야겠어. 할아버지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그날도 도깨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어김없이 도깨비가 찾아왔습니다. 아우님 나왔네. 아이고, 목이 마른데 물이나 한 잔 주게. 형님, 여기 물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목이 많이 말랐지요.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도중 할아버지는 도깨비에게 물었습니다. 형님같이 무시무시한 도깨비는 이 세상이 무서운 것이 없겠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시무시하기는 하지. 그런데 사실 나도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몹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형님이 무서운 것이 다 있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랍니까? 그러자 도깨비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우, 생각도 하기 싫은데 나는 팥이 정말 싫어. 팥 냄새만 맡아도 아주 그냥 다리가 후덜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곧 죽을 것 같다니까. 그러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는 게야, 아우.
그러자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아우가 형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래야 조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도깨비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우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 그러자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돈이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우님,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은 돈이면 환장을 하던데 얼마 전에 한 농부한테 내가 금 나와라 뚝딱 한번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서 내 다리를 붙잡고 제발 금 하나만 달라고 한참을 졸라대 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구만. 아우님은 아주 욕심이 없구만. 아니, 어찌 돈이 제일 싫단 말인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거 보십시오, 형님. 사람들이 아주 돈에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정도 멀어지기도 합니다. 돈은 사람을 사람 같지 않게 만드니 돈이 무서운 것이지요. 저는 돈만 보면 이 소름이 돋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무섭습니다. 그러니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만. 그래서 우리 아우님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이로구만.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구만. 이 세상에 아우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아닙니다, 형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깨비와 할아버지는 한참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달기 올 무렵이 되자 도깨비는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를 보내자마자 생각했습니다. 밭이라 그것이구만. 그래, 오늘부터 우리 집에 밭을 잔뜩 가져다 두고 매일 팥죽을 써서 먹어야겠구나. 할아버지는 그날로 장터에 나가서 팥을 잔뜩 사왔습니다. 그리고 팥죽도 잔뜩 끓이고 온 집안에 팥을 뿌려 놓았습니다. 이제 도깨비가 얼씬도 못하겠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안심하고 방에 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로 도깨비가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왔다가 팥냄새에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할아버지는 모처럼 오랜만에 밤에 긴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 왔다가 팥냄새에 깜짝 놀라서 도망치던 도깨비는 문득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아우님이 내가 싫어하는 팥을 매일 쓰는 게지. 분명 날 골통 먹이려고 하는 짓이야. 내가 외롭지 않게 매일 찾아가서 말벗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괘씸한 도깨비는 속으로 이 할아버지를 골탕을 먹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할아버지는 모처럼 꿀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개운해라. 세상에 그동안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었구나. 그래, 꼭두 새벽이나 돼야 잠이 들었으니 사람은 잠은 이렇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거든. 내가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고 늘 피곤했던 것이 잠을 못 자서 그런 연유였구나. 할아버지는 너무나 개운하고 상쾌했습니다. 모처럼 개운한 기분에 할아버지는 집을 나서서 산속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만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동안 하도 집 밖을 안 나왔더니 길을 하나도 모르겠구나. 이 일을 어쩐다. 이거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여기는 어디야? 아까 왔던 곳이 아닌가? 할아버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뱅뱅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길을 찾아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해가지고 어두워지니 앞도 잘 안 보이는구만. 큰일이구만. 여기서 죽게 생겼구만. 할아버지는 산길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내 이놈 아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이럴 수가 있느냐? 갑자기 할아버지가 있던 곳 근처에서 커다란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렸고 강풍이 불고 나뭇잎이 거세게 휘날리며 나무가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또 도깨비가 나타났구나. 할아버지는 당황하여 커다란 나무를 간신히 붙잡고 거센 바람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할아버지 앞에 늘 밤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오던 도깨비 형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자신을 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그러니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아우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감히 네가 팥을 집에다 뿌려놔. 그러려고 나에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물어봤던 게로구나.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형님처럼 도깨비가 아니니 밤에 잠을 못 자면 안 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계속 그렇게 잠을 못 자고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차 몸이 안 좋아지고 얼굴이 도깨비처럼 창백하게 변하여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도깨비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럼 진즉에 말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럼 적당히 대화를 나누고 일어났지. 나는 말을 많이 하길래 재밌는 줄 알았잖아. 아이고, 재미는 있었지요. 저도 형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이 부족하여 미처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형님과 밤에 만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만 들었지요. 원래 사람들은 잠이 부족하면 정신이 없고 짜증도 나고 괜히 이상한데 화도 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살 길만 찾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미처 말을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로워서 너무 힘들 때 형님 아니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인상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구나. 사실은 나를 농락한 너의 목숨을 거두려고 이렇게 온 것이나 너의 말을 들어보니 너도 나름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 내가 당한 것만 갚아주고 그러고 가겠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너에게 준 정을 저버린 대가니라. 도깨비는 그러더니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망이에서 엄청난 양의 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이. 할아버지는 엄청난 양의 돈이 자신 앞에 쏟아져 나오니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돈이다. 이놈아 어디 돈 맛 좀 봐라. 도깨비는 괴상하게 웃으며 계속 방망이를 휘둘렀고 돈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에 파묻히기까지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도 많은 돈 앞에서 넋을 잃고 허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돈이다. 너도 내가 싫어하는 파트로 나를 골탕 먹였으니까 어떠하냐 무섭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겠냐.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야. 도깨비는 그렇게 말하더니 뒤돌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도깨비의 뒷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가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이 못된 아우야 그동안 즐거웠다. 너는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자야 하고 나는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을 하니 우리가 계속 만나기는 어렵겠구나. 그동안 졸린 것도 참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도깨비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몸을 날려 사라져갔습니다. 아이고, 형님 저도 고마웠습니다. 너무 외로웠는데 형님과 함께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형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뒤로 할아버지는 이 도깨비를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준 돈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친자식들처럼 길러서 저 세상에 갈 때까지 외롭지 않고 행복했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본의 아니게 믿어주었던 친구나 가족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이런 도깨비처럼 선처해 준다면 우리도 우리가 한 실수에 대해 뭔가 깨닫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